제가 MBTI의 계획을 잘 안 세우는 형이라 이때도 계획을 거의 안 세우고 갔어요. 딸이랑 갔는데 그냥 구마모토 가서 첫날 숙소만 예약한 상태에 가서 여행 다니면서 숙소 예약하고 뭐 이런 식이었는데, 오늘은 한번 좀 가기 전에 이 오사카는 저 혼자 갑니다. 쿠마모토 갈 때 이제 딸이랑 가다 보니까 여행 일정에 제한이 좀 많이 생각보다 많아요. 갑자기 급 걷기 싫어한다든가, 갑자기 호텔에 들어가자고 한다거나, 배고프다고 찡찡대거나 뭐 이런 돌발 상황이 많이 발생돼서, 사실 딸과의 추억을 쌓는 데 목적이 있었지 나를 즐겁게 하는 데 목적이 있던 여행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번 일본 여행은 제가 가게 된 계기는 이제 저렴한 항공권 때문에 그래요. 이제 그날 이제 이 한 달도 안 돼서 다시 나가게 된 계기가, 어떻게 보면 저렴한 항공권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략 이 오사카 여행을 가게 된 계기를 말씀드리면, 저 구마모토 갔다 오고 나서 일을 나왔는데 선물을 사갔죠. 제가 구마모토 쿠키, 구마몬이라고 해야 되고, 구마몬 쿠키를 사왔어요. 근데 이제 직장 동료가 물어본 거죠. 일본 가는데 비싸지 않냐? 그래서 아니다, 안 비싸다, 싸다. 그러면서 바로 컴퓨터로 항공권 검색을 해요. 근데 18만 원짜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예약을 했습니다. 싸게 구하는 팁을 먼저, 저도 이제 뭐 여러 사이트에서 봤으니까, 이렇게 네이버가 있으면 스카이스캐너 이용할 때도 있고요. 아니면 그냥 네이버에서 그냥 할 때도 있어요. 네이버에서 뭐 오사카 항공권 이렇게 검색을 하면 이렇게 광고가 뜨고, 여기 이렇게 떠요. 인천 후쿠오카 해가지고, 그때 제가 그 직원한테 아마 이걸로 보여줬을 거예요. 그래서 뭐 아무 날짜나 대충 찍고 검색해봐라. 그래서 청주 오사카 검색을 했는데 이게 나오죠. 34만 원. 이게 끝까지 갈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제일 싼 거는 제일 나중에 나와요. 그렇게 해서 검색을 하는 방법이 있고, 지금 청주 같은 경우는 에어로케이가 청주 기반 항공사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제일 쌉니다. 그래서 에어로케이에서 왕복으로 해서 청주에서 목적지, 제가 이제 오사카 간 거였으니까 여행기간 11일부터 15일까지입니다. 그래서 적용하고 항공편 조회하니까, 요때 저는 3만원 이벤트 운임으로 아마 했을 거예요. 12만원? 이벤트 이거는 그게 없어요. 아, 제가 요걸로 했었구나. 요걸로 가요, 제가. 12월 11일 16시 40분 비행기.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복귀할 때는 10시 5분 비행기. 요렇게 해서 계산하니까 10만 3,400원. 제가 예약할 때보다 만원 정도 싸네요. 아까 대한항공에서도 16만 8,802원 나오죠? 똑같네요. 스케줄 똑같을 때는 에어로케이 가서 예약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예약을 잡았죠. 그러면 아까 다시 열어서 11일 6시 16시 비행기였죠. 11일 16시 비행기. 그리고 돌아오는 게 15일 10시, 16시 40분 10시. 이렇게 4박 5일 여행을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뭐 이게 직장인들 같은 경우는 조금 힘들 수가 있어요. 왜냐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니까 연차 5일 써야 되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게 따로 없어서 좀 자유롭다 보니까, 다만 이제 좀 밀린 업무들 다 해놓고 가야 되고,
오는 거 잘 받아야 돼요. 받는 거는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부재중이 남아 있어서 다시 전화 드리면 안 받으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유는 해외에서 걸려온 전화입니다. 뭐 이런 게 뜨니까 잘 안 받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번에는 그 숙소를 미리 예약을 해놨어요. 숙소를 미리 예약해 놓은 이유는 저 혼자 자기 때문에 네, 저는 숙박비 쓰는 걸 굉장히 아까워합니다. 그리고 도미토리는 안 씁니다. 도미토리는 사실 쓰고 싶은데 숙박비 돈 아까워서 도미토리 쓰고 싶은데 제가 좀 코를 많이 본다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다른 사람들한테 민폐 끼치는 건 또 싫어가지고 그래서 꼭 방을 얻습니다. 하지만 저렴한 것, 한 곳. 그래서 심지어 어떤 여관에서 잡았냐면 일단은 뭐 베트남이나 중국 뭐 이런 데 가면은 제일 싼 데 가기 때문에 거기 주인이 놀라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 현지인만 이용하는 숙박업소였던 거예요. 외국인 처음 보는 듯한 느낌으로 막 이렇게 당황하는 경우도 좀 많고 저도 뭐 거기 이렇게 숙소에 지내면서 사람들 만나면 거기 현지인들도 놀래더라고요. 외국인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정도라 이번에는 호텔을 잡아놨습니다. 그래서 제 여행 계획 잠깐만 11일 오후 야간 도착 12일 13일 14일 15일 이때는 뭐 복귀죠. 10시 비행기니까 8시 한 7시에서 8시 사이에는 공항에 도착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날은 일정이 따로 없겠죠. 그래서 숙소는 뭐였더라? 신사의 밭이었나? 숙소는 일단 여기 오사카에서 2박 신사바시였나? 신사바시 숙소 이렇게 이틀 잡고 요날 교토에서 하룻밤 잡니다. 하룻밤 그리고 다시 요 14일 날은 신사바시 근처 우메다 호텔이었던 것 같은데 여기서 잡니다. 그래서 제 계획은 첫날 야간에 도착해서 맛있는 저녁을 먹고 도톤보리 아저씨 도톤보리라고 하죠? 도톤보리 아저씨 한번 보고 잘 생각입니다. 그리고 요때 이벤트로 아는 일본 분을 만나기로 했습니다. 알게 된 계기는 예전에 제가 걸그룹 팬클럽 활동을 할 때, 이거 뭐라고 해요? 덕질한다고 하죠? 덕질 할 때, 콘서트 때 만났던 일본 분인데, 제가 이것저것 좀 많이 도와줬어요, 그때. 그분 이렇게 잘 모르시는 게 있어서 나눔 물품 받는 법도 알려드리고, 또 스밍 해야 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스밍 하는 법도 알려드리고, 그리고 멜론 제가 아마 1년치 가입을 해드렸나? 아무튼 그렇게 해서, 예, 그 분이 계신데, 그분을 하루 만나기로 했습니다. 근데 아직 날짜는 못 정했고, 오코노미야키? 사달라고 했습니다. 오코노미야키가 뭐죠, 근데? 오코노미야키가 부침개 같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뭘까요? 한번 사진을 볼까요, 이미지? 여기 오코노미야키구나. 그래서 오코노미야키 사달라고 해가지고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그거 제외하면 대략 나오겠죠. 그러면 일단은 이제 여행 계획을 짜야 되니까
오사카 관광지. 그러면 여기 있네요. 유니버셜 스튜디오는 안 갈 겁니다. 사실 유니버셜 스튜디오를 가고 싶기는 한데 나 혼자 갔을 때 가면 안 될 것 같아. 딸이랑 갈 때 한번 가야 될 것 같아요. 딸이랑 갈 때. 돈 아깝죠? 유니버셜 스튜디오는 제가 완전 어렸을 때 미국에 있는 거, 그 헐리우드에 있는 거 갔었는데 그 유니버셜 스튜디오 다녀온 다음날 미국에 지진이 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정말 꿈속에서 여기서 탔던 놀이기구를 다시 탄 기분을 느낀 적이 있어요. 그때 정말 지진이 뭐 이게 그 차원이 달라요. 집이 흔들리고 집에 있는 가구들 다 무너지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새벽 4시쯤에 외삼촌이 저를 깨워가지고 저랑 어머니랑 깨워가지고 막 이렇게 차를 타고 대피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유니버셜 스튜디오. 근데 정말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이제 LA에 있는 유니버셜 스튜디오죠. 그거 한번 가볼까? 아, 이렇게 쓰잘데기 없는 얘기하면 안 되는데. 예. 그래서 아무튼 오사카 여행 가볼 거. 오사카선 가야죠. 그럼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가야 되는 곳. 이렇게 일정이 이렇게 있으니까 이거 글씨가 너무 크니까 좀 줄일게요. 여기 글씨만. 여기 글씨를 한 15 정도로 줄이고 가야 될 곳을 한번 정해보죠. 가야 될 곳. 그래서 요거 살짝 이렇게 넘기고 요거 넘고 그래서 가야 될 곳 오사카선 가야 되겠죠. 그리고 요 덴포잔 대관람차도 한번 봐야 되겠네요. 그리고 하늘과 통하는 높은 건물 스텐각 신세카이 혼도리 상점가 덴노지 동물원? 아, 동물원 살짝 끌리는데요. 해외여행 가서 동물원 가는 거 생각보다 재밌어요. 예전에 난징이었나? 난징 가서 동물원 갔었는데 거기 동물들의 그 게으른 모습을 보면서 이 나라마다 동물원의 모습이 다르구나 이런 것도 있고 은근 동물원이 싸요. 가격도 싸고 그리고 시간 때우기도 괜찮아요. 여기 하루카스 300 전망대. 이것도 가고 싶네. 덴포잔 하루카스 300 전망대. 제가 이 전망대 올라가는 걸 좋아해요. 딱 이렇게 어차피 어디 여행 가거나 하면은 지도를 엄청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지도 요거 관련돼서 살짝 하자면 딴 길로 지형을 보면 도시 발달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이야기랑도 연관이 되는데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옛날에 정권들이 경상북도, 경상남도만 발전시키고 호남을 소외시켰다. 뭐 이런 얘기들이 좀 있어요. 근데 사실 이게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뭐 예를 들어 조선사를 건립을 한다. 그러면 왜 호남 쪽에는 조선사를 건립을 안 했냐 이래버리면 건립할 수 있는 땅이 마땅치 않은 게 사실이거든요. 중공업도 마찬가지고요. 뭐 얘는 중공업 시설인 뭐 제철이라든가 포항에 뭐 제철소가 생긴 게 이 뭐 전 정권에 뭐 누가 뭐 이 포항 쪽에 땅이 많아서 그렇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많은데 구글 지도 보면 다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레이어를 이렇게 위성 쪽으로 두게 되면은 여기 이쪽 호남 쪽은 조수간만차 때문에 이렇게 항만 시설이나 이런 거를 설치할 수 있는 데가 생각보다 많이 없어요. 근데 여기 포항 같은 경우는 여기가 보시게 되면 요 호미곶 요쪽이 자연 방파제 역할을 하면서 요쪽에 평야가 있죠. 제가 이걸 언제 느꼈냐면 영덕 바다를 가면서 많이 느꼈어요. 우리가 바닷가에 유원지라는 표현 안 쓰는데 요새는
바닷가에 해변을 구경할 수 있는 곳 생각하면 막 떠오르는 데가 부산, 강릉, 속초 뭐 이렇잖아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 지형도를 보게 되면은 다 바닷가여도 다 산이에요. 이게 이렇게 좀 가까이 둘러서 보면은 아주 조그마한 평지가 있고 바로 평지 옆에 붙어서 거의 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해수욕장 같은 관광지가 발달되기 힘든 지역인 거죠. 전체적으로 보면. 그렇게 해서 이렇게 동해안을 따라가다 보면은 그렇게 뭐 항만시설을 건설하기 괜찮은 땅들이 많이 없어요. 이제 포항제철소나 이런 거는 되게 넓은 땅이 필요할 텐데 없습니다. 다 산이고 가는 길도 뚫기 힘들고 그러다가 요 동해안 따라가다 보면은 아주 조그만하게 이렇게 평지들이 보이는데 요 동해시죠? 동해시. 근데 이제 경포대 쪽이 좀 넓은 평지가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도시가 발달이 된 거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살게 된 계기가 되겠죠. 그리고 쭉 가다 보면 또 거의 산이랑 붙어서 바다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여기 이제 속초 쪽에 조금 넓은 쪽이 나오겠죠. 아, 그래서, 예. 저는 외국 나가면 전망대에 올라가서 도시 구조나 이런 걸 보는 걸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부동산도 좀 보고요. 보고, 제가 베트남 가서 거기, 난 호치민 가서 봤을 때, 거기가 83이었나? 93이었나? 83 빌딩이었나? 거기 전망대에 올라가서, 여기 개발할 지역이 넘쳐나겠구나. 그래서 이제 그런 거죠. 절대 우리나라처럼 재개발 보면 안 돼요. 외국 나가서. 이거 좀 이제 부동산 하시는 분들 막 이제 그렇게 보시는 분들 있거든요. 여기 정말 노후화 됐으니까 이거 집 사놓으면 나중에 재개발돼서 그 돈 대박 벌겠다. 근데 재개발 재건축은 우리나라의 고유제도라고 우리나라의 특수성이라고 보시는 게 맞아요. 이게 일반적인 도시 개발 구조는 재개발 재건축이 아니라 일반적인 도시 발전 구조는 구도시 신도시예요. 그러니까 우리 시골 같은 데 가면 구터미널 있고 신터미널 있어요. 그게 왜 그런 현상이 발생되냐면 도심지 쪽에 꽉 차 있으니까 그 옆에다가 그냥 새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신도시를. 그러면 구도시 쪽에 있던 사람들은 점점 낙후되고 이제 신도시 사람들 막 무시하면서 여기 뭐 신도시 살만한 데가 아니다 뭐 이렇게 무시를 하는데 경제권 구조는 그쪽 신도심으로 넘어가는 거죠. 그게 또 지나다 보면 다시 또 새로운 땅에다가 새 걸 짓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서울은 재개발 재건축이 잘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럴 만한 새 땅이 없어요. 지금 이제 택지지구를 지정할 만한 땅이 없다 보니까 있던 걸 부셔서 높이고 있던 걸 부셔서 높이고 뭐 이렇게 되는 건데 뭐 베트남 호치민 이런 데 같은 경우에 물론 그 빌딩 앞쪽으로 막 구옥들이 많지만 그거 부시고 새로 짓지는 않을 거예요. 아마 그 옆으로 가겠죠. 옆에 넓은 땅 옆에 넓은 땅 이렇게 확장해 나가다가 그 확장이 멈출 때 안에 있는 걸 부시는 거죠. 우리나라 재건축 재개발 같은 경우는 재밌어요. 재건축 재개발. 나중에 한번 잡을게요. 이 재건축 재개발은 부동산 시장이랑 같이 연계가 돼서 상승기 때는 엄청나게 뜨다가 지금처럼 하락기 때는 고꾸라져요. 그래서 막 15년, 20년 추진하다가 무너지는 때가 지금처럼 부동산 하락기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돈을 투자를 해서 새 아파트를 받았을 때 뭐 예전 같으면 막 상승기 때는 5억, 10억씩 버는데 지금 같은 하락기 때는 막 내가 돈 들여서 만들어서 막 3억, 4억 넣어서 만들었는데 집값이 5억, 7억밖에 안 한다. 이러면 할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때서야 나는 내 추억이 있는 집에서 계속 살고 싶다 이런 사람도 나오고 이러면서 문제가 많은 건데 이거는 한번
나중에 다시 한번 얘기해 볼게요. 그래서 이런 쓸데기 없는 얘기 좀 하면서 가겠습니다. 영상 자를 때도 이거 그냥 그대로 갑니다. 그리고 도톤보리는 아까 넣었지만 도톤보리 어차피 숙소가 신사이바시 상정가니까 신사이바시 상정가 요거를 나눠서 보면 되고, 그거 한번 가보고 싶어요. 그 무슨 여기가 덕후들의 성지라고 그러던데, 오사카가 지라고 하는 무슨 거기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왜냐면 제가 캐릭터 상품 스마트 스토어도 하고 있기 때문에 요거 관련돼서 좀 영감을 얻기 위해서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그 다음 이제 1박 2일 교토를 가니까 다시 네이버 와서 교토 여행. 교토 왜 가지 근데? 그냥 오사카에서만 계속 이렇게 좀 모여서 교토 한번 넣어봤어요. 그래서 교토를 가면 그게 되겠구나. 교토 가볼 만한 곳. 네. 교토 후시미 이나리 신사 금각사. 일본 절은 조금 이게 돈을 좀 많이 벌어볼까요? 제가 예전에 올렸던 영상 중에 약천사 있죠. 제주 약천사. 여기가 돈을 정말 많이 불러오던 절이었습니다. 이게 미신이라고도 하는데 저도 사실 그렇게 뭐 미신을 믿는 성격은 아닌데 사업을 하다 보면 이런 거 많이 믿게 됩니다. 그래서 되게 올드해지는데 재수가 좋은 손님이 오면 그달 터져요. 저 예전에 여기 노은동에서 어떤 뭐 교회 목사라는 분이 잠깐 오셔가지고 밥을 같이 먹은 적이 있는데 결국 그 아저씨는 수임을 안 하셨어. 근데 그 아저씨 오시고 나서 그날 수임 세건합니다. 이런 경우가 있고요. 재수 안 좋은 손님들도 있어요. 그러면 재수 안 좋은 손님은 한 번 오고 나면 막 한 2주 동안 손님이 없어요. 2주 넘게. 그래서 이제 뭐 절들 뭐 이런 것도 보는데 뭐 그냥 금각사 한번 가서 금각사 은각사가 있네요. 여긴 어딜 가야 될지 모르겠다. 선종사차 뭐 다 이런 절 같은 데가 많네요. 철학의 길? 철학의 길 한번 걷고 와야 되겠네요. 철학의 길. 철학 재밌잖아요. 금각사 가면 은각사도 한번 갔다 와야 되겠네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딱 정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가는 날 후시미 이렇게 딱 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정도면 여행 계획 다 세웠죠? 11일부터 15일까지 딱 잡아놓고 다시 왔고 다시 여기로 복사해서 쓸데기 없는 얘기한 거 내리고 이렇게 그러면 오사카 성을 요날 가는 거죠. 12일날 오사카 성을 갔다가 이때 도톤보리 아저씨 본다고 했으니까 이거 끝났고 덴포장 낮에 봐야죠. 저기 어디 있냐. 교토구나 여기는. 교토. 하루카스 300 전망대를 한번 가야 되겠어요. 요거 지금 이렇게 대충 세웠는데 가서도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안 짭니다. 오전에 어디 갔다 이렇게 안 짭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냥 대충 이렇게 갈 만한 데만 정해놓고 그날 기분 따라 갑니다. 그래서 구글 지도 띄워놓고 여기 가깝네 여기 한번 갔다 와야지. 그러다가 여기 가기 귀찮네 그러면 안 갑니다. 이렇게 뭐 9시부터 11시 어디 뭐 이거 되게 싫어합니다. 군대 있을 때 그거 많이 해봐가지고 그거 어찌 알아. 길 막히면 늦을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지금 요 정도로 여행 계획을 짰습니다. 그러면